라디오를 진행할 때 많은 부분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대사를 버벅이지 않고 얘기한다던가, 노래가 끊기지 않고 재생되길 바란다던가, 사연에 대한 저희의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되길 바란다던가 하는 부분들 말이죠. 하지만 막상 진행하다 보면 버벅이기도 하고 노래가 끊기는 걸 넘어 아예 나오지 않기도 하는 등 잔 실수들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좋아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볼 때면 이런 고민들이 부질없구나 싶어집니다. 이렇듯 스스로는 정말 많이 신경 쓰게 되는 나의 실수나 컴플렉스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딱히 크게 느껴지지 않거나 오히려 좋아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허세 부리는 듯한 목소리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듣기 좋은 목소리로 들리는 것처럼 말이죠.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라디오 항상 찾아와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라디오 사연공장, 그 1번째 가동 지금 시작합니다. 스위치 온.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쥐 죽은 듯이 살라는 말, 가짜는 말, 누굴 위한 삶인가. 뜨겁게 쥐져봐,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네 손만 다칠 테니까. 나를 봐, 야야, 끄떡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늘뿐이야. 난 말야, 야야, 똑똑히 봐. 약해질수록 깨질수록 더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감당할 수 없게 벅찬 이 세상, 유독 내게만 더 모진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돌아섰고 비웃었고 아픔이고 나였지. 시들고 저무는 그런 세상이 취해 날 가두려 하지마. 들려도 괜찮아, 이 삶은 내가 사니까. 나를 봐, 야야, 끄떡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늘뿐이야. 난 말야, 야야, 똑똑히 봐. 약해질수록 깨질수록 더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누가 뭐라 해도 나의 길 오직 하나뿐인 나의. 길, 내 전부를 내걸고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걸어가, 야야.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라디오 사연공장 5월 18일 방송. 저는 히스 모이스고요. 저는 여칠사는 상어입니다. 처음부터 약간의 NG가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거 시작 전부터 애가 문제가 있더니 그래요. 역시나 문제가 있네요. 오늘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아이고 우리 사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화 잘 되겠죠. 오케이. 이번화 회의하면서 듣게 된 건데, 사관님이 방송 진행하시면서 목소리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 나름대로 이런저런 사연이 있다 보니까 방송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많이 신경 쓰며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관님의 매력 중에 하나가 목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름의 콤플렉스? 같은 거일 줄은 몰랐네요. 네네. 이게 콤플렉스 중 하나였는데, 이제 청취자분들이 좋게 봐주신 덕에 요즘은 목소리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는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충분히 재밌는데, 어디까지 재밌어지실 생각이에요? 좀 더. 사모님 또 이상해지기 시작했네요? 사실 저도 방송하면서 참 많은 부분을 신경 쓰고 고민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라디오도 그런 고민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한 시간이 헛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누구에게나 콤플렉스나 고민이 있을 텐데, 그런 고민의 시간을 넘으면 또 다른 자신의 장점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더 좋은 방송, 더 재밌는 방송을 위해 힘쓰는 옆집 사는 상어가 될 테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요. 너무 저희끼리만 떠든 것 같네요. 모이스님, 오늘 저희에게도 소중한 게스트분이 오셨죠? 네, 맞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유리꽃 향기님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율꽃 향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리꽃 향기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치즈직에서 버추얼로 활동하고 있는 유리꽃 향기고요. 주로 종합게임으로 방송을 활동하고 있어요. 네, 유리꽃 향기님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상원님, 오셨는데 한마디 하시죠? 이렇게 저희 라디오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초대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근데, 사원님, 괜찮으세요? 저 아까부터 무서워하시는 것 같던데? 아니요, 정말 편한걸요. 이 상황을 좀 잘 모르시는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우리 상원님이 여성분들과의 대화를 조금 little bit 무서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AI 상어가 자주 나올 것 같네요. 에이, 무서워하지 마요. 나도 사람인데. 이 누나만 믿어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오늘 너무 재밌겠다. 뭐가 재밌어요, 도대체? 재밌는데. 저도 재밌고 싶어요. 내가 나와서 재미없다는 거요? 나 간다. 나 사연 소개 안 한다. 아니에요.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재밌으면 됐지.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에 가장 적합한 분이 유리꽃 향기님이다 보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게스트 요청도 드렸고 사연 요청까지 드렸는데, 진짜 정말 감사하게도 흔쾌히 받아주셔가지고 정말로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사실 상호님도 저랑 같은 마음이기에 정말 큰맘 먹고 오늘 라디오 진행하는 거니까 모두들 좋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유리님, 저희 라디오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자, 채팅창에 고정된 링크랑 유튜브 더 보기란에 기재되어 있는 링크를 통해 사연을 보낼 수 있고요. 생방송 중에도 여러분들의 채팅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니까 어떤 사연이든 모두 고민하지 마시고요. 바로바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곡 있으실 경우 생방송 채팅이나 유튜브 댓글에 적어주시면 신청곡 틀어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링크를 통해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곡도 함께 보내주셔도 됩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감사한 사연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 소개하기에 앞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플레이브의 6번째 여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지나면 반짝일 거라고 소나기가 내려오면 이건 잠시뿐일걸 눈이 부신 그날의 기억은 기적이니까 좀 더 멀리 멀리 닿을 수 있을까 결국엔 요정에 마침 별 찍을 수만 있다면 마지막 땀방울의 결말은 헛된 길이 아닐걸 잘 알아 반복되는 계절의 중간에 있어 있도록 바랬던 어둠 속에 빛을 찾고 말았어 너에게로 달려가는 이 시간을 넘어서 다른 이곳은 여섯 번째 여름의 시작이었단 걸 꿈꿨어 푸른 나는 마치 눈물 같아 날이 밝아도 결국 쏟아진다 하염없이 달려온 길 위에 속도를 올렸어 망설이다 전부 다 놓쳐버릴까 또 일곱 번의 여름은 없을 거라고 끝이 없던 평행 곡선 결국 같은 곳을 지나 왔어 좀 더 멀리 멀리 닿을 수 있을까 결국엔 여정에 마침 별 찍을 수만 있다면 마지막 땀방울의 결말은 헛된 길이 아닐걸 잘 알아 반복되는 계절의 중간에 있어 있도록 바랬던 어둠 속에 빛을 찾고 말았어 너에게로 달려가는 이 시공간을 넘어서 다른 이곳은 여섯 번째 여름의 시작이었단 걸 꿈꿨어 꿈일까 꿈일까 우리 함께하는 이 순간 마법 같은 하루가 결국엔 사라질까 끝일까 찬란히 반짝이던 눈물의 기적 빛나죠 반복되는 계절의 중간에 있어 있도록 바랬던 어둠 속에 빛을 찾고 말았어 너에게로 달려가는 이 시간을 넘어서 다른 이곳은 여섯 번째 여름의 시작이었단 걸 꿈꿨어 플레이브의 여섯 번째 여름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 여자 고등학생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 가슴이 너무 커서 고민입니다. 주변 친구들은 뭐 이게 고민이 되냐고 하지만 전 제 가슴이 정말 싫습니다. 제 가슴이 싫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체육 수행할 때 진짜 죽음이에요. 허리랑 어깨에 너무 무리가 많이 가서 항상 파스를 붙이고 살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바로 주변의 시선이에요. 전 남녀공학을 다니는데 복도를 걸어 다니다가 보면 남자애들이 제 가슴을 보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역겨운 말을 해요.
만져보고 싶다거나 뭐 그렇고 그런 짓을 하고 싶다거나 이런 말을 들을 때면 항상 화장실에서 울곤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축소 수술을 할까도 생각 중이긴 한데 축소 수술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오늘의 사연 듣고 오셨습니다. 사실 이번 사연은 저희가 라디오 시작하고 초창기에 사연 신청 받을 때 보내주신 사연이라서 진짜 하루라도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었는데, 네, 들으셨다시피 남정네 둘이서 소개해드리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사연이다 보니까 소개를 여지껏 지켜드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남자다 보니까 뭔가 제대로 도움이 된다거나 깊게 공감하며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뭔가 어정쩡하게 사연 소개하는 게 오히려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연으로 유리님이 맡아주신다고 하셔서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진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진짜 유리꽃 향기님 아니었으면, 진짜 이 사연 저희 둘이서는 진짜 못했을 거예요.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일단은 그럼 네. 사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유리님은 우선 딱 마지막에 대한 결론만 한번 얘기해보죠. 축소 수술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상원님은요? 저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도 똑같기는 해요. 저도 일단 결론만 말하자면 안 했으면 좋겠기는 해요. 근데 다들 아마 이유가 있으실 텐데 일단 그래도 이 사연을 가장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유리님부터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또 여자이니까 또 공감되는 것도 있는데 또 이 사연이 제가 많이 공감되는 이유가 저 또한 이제 저런 상황이 많았어요. 저도 원체 어렸을 때부터 발육 상태가 좋다 보니까 이제 저런 시선이나 뭐 그런 게 있어서 있는데 근데 단 한 번도 이걸 내 흠이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거든요. 오히려 주위에서 뭐 부럽다, 떼어달라 막 이런 장난도 많이 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남녀 공학이냐 이제 여자들만 있는 학교냐에 따라서 좀 틀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중 여고를 나왔다 보니까 저런 게 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난은 있는데 이제 여자들끼리 치는 장난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똑같은 말을 해도 이성이 하냐 동성이 하냐에 따라서 이게 와닿는 게 좀 클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또 사춘기면 되게 예민할 시기고 조그만한 일도 되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맞아요. 진짜 뒤돌아보면 정말 별것도 아니고 정말 막 이런 식으로 코웃음 치는 게 저런 건데 근데 지금 당장은 아마 지금에서는 아까도 사연에서 말했다시피 이제 그 남학생들이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막 저런 말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많이 고민도 되고 좀 많이 우울하기도 할 건데 내가 보기에는 성인 되면 되게 뿌듯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는 저게 또 여자의 무기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원래 몸 자체에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긴 하지만 또 그거를 자기 매력으로서 또 승화할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상원님은 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 뭐 수치심이다 이런 것도 물론 좀 크지만 물론 저도 남자다 보니까 공감을 크게 잘하지 못하지만 가장 큰 게 저는 몸에 칼 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날붙이가 내 몸을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부분에 조금 저는 마음에 제일 걸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걸린다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것도 진짜 그래.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사실 이 사연에서 일단은 그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 가슴이 너무 클 경우 뭐 허리에 무리가 간다거나 해가지고 기형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는 알고 있거든요. 진짜 너무 심각할 경우에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진짜로 실제로 몸에 큰 무리가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리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뭐 이제 유리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같은 여자들 사이에서는 부러워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사연에도 나왔지만 그렇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왜 고민이야. 차라리
야, 그럴 거면 차라리 놔줘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여자들끼리의 부분인데 이게 아무래도 남녀 공학이다 보니까 그 똑같은 사춘기 시절에 남자 애끼들이 되게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자기 몸에 무리가 간다면 아까 말했지 자기 몸에 무리가 간다면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수술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수술을 하기에는 전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생각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큰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 얘가 그거예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내뱉는 거야, 걔네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맞아. 그런 생각 없는 애끼들 때문에 자신의 몸을 수술하는 판단을 하는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맞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상원님도 말한 것처럼 몸에 힐을 댄다는 것 자체가 좋지는 않아요. 진짜 좋지도 않고. 근데 나는 일면 그거야. 아까 또 모 사장님 말한 것처럼 뭐 기형이든 내 몸에 일상생활에서 정말 불편함이 오거나 내 몸 자체가 저걸로 인해서 불편함이 온다고 하면 나는 수술을 당연히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것도 한편으로 보면 병이잖아요. 몸에 무리가 오잖아. 허리가 아파서 허리 디스크가 온다던가 그리고 여성분들이 많이 이제 하는데 이게 어깨가 아파요. 가슴에 어느 정도 크신 분들은 이게 아무리 자기한테 맞는 속옷을 입는다고 한들 어차피 그 얇은 줄에 그걸 이제 무게를 버텨야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깨에도 무리가 엄청 많이 와요. 이제 남성분들은 조금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이게 상당히 무료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돼서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의사분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충분히 해보시고 그때 해도 늦지 않고 그리고 시선이라는 게 지금의 남학생들 말고도 어차피 사회생활에 나가도 이제 시선이란 걸 느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모 사장님이 말한 것처럼 진짜 남들은 나한테 관심이 1도 없어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맞지. 그러니까 이 사연 보면서 제가 딱 먼저 생각났던 제 경험이 뭐였냐면, 제가 예전에 학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하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되는 애가 내려오면서, 원장쌤도 그때 여자분이셨거든요. 여자애였어, 걔도. 여자애가 내려오면서, 원장쌤, 애들이 자꾸 저 다리 길다고 놀려요.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는 평소에는 뭐 애들 사실 그렇게까지 눈여겨보진 않았으니까 막 모르고 있다가 딱 봤는데 다리가 진짜 엄청 긴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냥 모델감이야. 근데 그게 애들 사이에서는 다리가 길다라는 사실이 다른 평균적인 애들이랑 다르잖아. 다름으로 인해 가지고도 그런 놀림을 하는 게 사실 그맘때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런 남의 시선?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의 몸의 변화를 일으키는 건, 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 비율대로만 잘한다면 탑모델이 될 수도 있는, 그냥 자질이 있다면 탑모델이 될 수도 있는 비율인데, 그 말 듣고 만약에 그 사람이 다리 축소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무 아깝잖아. 그런 쓰고 거 싶어서 한달인데. 그죠. 누구는 다리 길고 싶어서 한 달인데. 행복에 겨워. 그냥 이 약간, 사연도 어떻게 보면 행복에 겨운 사연이야.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 진짜로. 맞지. 그러니까 너무 크게 이걸로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도 당해봤고, 나도 거의 이 사연이랑 똑같이, 이거 내 사연 아닌가? 랄 정도로 나 어렸을 때랑 너무 같은데, 그래도 요즘은 뭐 옛날보다는 좀 많이들 이제 했으니까 이제 좀 그런 게 덜 하긴 하는데, 정말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렇죠. 혹시나 이해 안 가실 분들을 위해 제가 그냥 자료를 찾아봤는데, F컵 정도 되면 전화번호부 들고 다니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 느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은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그냥 그거를 계속해서 내 앞에 이렇게 달고 다니고, 그게 항상 이제 목하고 어깨에, 무리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해.
고민은 맞다고 근데 생각해. 요즘 요즘 애들이 전화번호를 알까요? 비교하더라도 좀 딴 걸로 가져오지? 아, 요즘 그게 애들이 전화번호를 알까요? 옛날 자료라서 어쩔 수가 없었네요. 모를 텐데. 옛날 자료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걸 사전? 듣고 맞지 하시는 분들 나이 있어. 요즘 사전도 잘 안 쓰지 않을까요? 사전이 웬 말이야? 뭐가 좋을까? 어쨌든 뭐, 그러니까. 근데 전화번호부 정도 되면 그래도 한 2리터 물통 정도 되지 않을까? 내가 이게 조금 말이 좀 그러고 좀 성정적일 수도 있는데 이거 편집도 들어가요? 라디오 사연? 아니면 그대로 그냥 거의 쫙 그대로 나가? 나가기는 하는데. 아, 와, 고민이네. 이거 말할까 말까? 어느 정도까지 선이 지켜지지, 유튜브가? 내가 유튜브를 안 해봐서. 유튜브는 이게 뭐 선이 이런 어디 부분에서는 괜찮기는 해요. 어느 정도는. 괜찮나? 열린 마인드인가? 제가 이게 하나 예를 들면, 저도 되게 엉뚱해요. 되게 엉뚱하고, 정말, 왜 그딴 짓까지 해야 할 정도로 엉뚱한 성격인데, 나도 내 가슴 무게가 너무 궁금한 거야. 저도 아까 전화부에서 맞지라고 했는데 저도 가슴 사이즈 컵이 F컵이에요. 그래서 되게 궁금해서 재봤는데 4kg예요. 정말 무겁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핑크 아령 아시죠? 2kg짜리. 그거 2개를 매일매일 들고 다니는 거예요. 매일매일. everyday. 그냥 2kg를 두 손 들면 여러분들 되게 안 무겁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손에 근력이 있어서 그런 거지만 그 얇은 속옷으로 4kg, 5kg 되는 거를 매일 이거를 그 줄 2줄에 의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깨, 목, 디스크는 당연히 아파요. 그럼 진짜 2리터 당연히. 물통 2개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네. 맞아. 와. 무거워요. 상당히 무겁고 나도 어렸을 때는 저 축소 수술도 고려를 해봤어요. 너무 무거우니까 해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굳이 막 남들이 언제 부러워하니까 주위에 나는 그러니까 저분들은 모르겠는데 내 주위에는 너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는 좋았던 거지. 이게 부럽구나. 이게 야 남들은 돈 주고 키우는데 나는 자연인가? 난 자연인가? 동구든 거지. 그러니까 그건 진짜 그런 거니까 남들은 진짜 큰 돈 몇 천만 원 주고 그리고 그 수술 같은 경우도 잘못하면 이제 의료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 꽤 많아요. 진짜 맞죠. 많아요. 맞죠. 이 수술이. 근데 부럽잖아. 너무 떴다. 그러니까 좋게 이게 사람이 정말 정신 건강이 맑고 깨끗하면 무슨 일이든 다 긍정적이 된다니까.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가슴 축소술도 흉터가 남아요. 하게 되면.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누군가는 너 확대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 오히려. 이게 그렇네. 반대로. 어차피 같은 흉터 자국이란 말이죠. 요즘은 뭐 확대술도 흉터 자국 그렇게 크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또 다른 오해를 받고 또 다른 오해를 안고 살아갈 가능성이 있어. 그럴 거면은 그냥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이게 건강에만 머리 가지 않으면 뭐 안 하는 것도 방법이죠. 이게 사연을 보내주실 때 이제 또 예민한 사춘기니까 또 안 쓰셨을 수도 있는데 가늠이 안 되잖아요. 깜짝으로 우리끼리 그냥 기준으로 지금은 F컵이라는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과연 그죠. 뭐 C컵이 크다고 하면 큰 거고 예를 들어 G컵일 수도 있고 H컵일 수도 있고 막 한데 그것만 보냈으면 조금은 좀 이야기할 때 막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축소 수술을 하면 상당히 대부분 얼마만큼 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몸에 칼을 대면 칼을 댔을 때 뭔가 칼을 안 댔을 때 몸은 확실히 틀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실생활에 너무 크게 무리가 온다. 예를 들어서 허리가 굽어지단드가 아니면 뭐 어깨가 정말 내려앉아서 팔을 못 들 정도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죠. 그거는 의료로서 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맞아요. 좀 더 좀 성인 되고 나서
그 전문가들 음. 만나서 네, 자세히 이야기를 들었으면 해요. 지금의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저런 말을 하는 애들 때문에 힘들어한 수밖에 없는 건 아는데 되게 예민할 때고 고민이 많을 때인 건 아는데 그런 사람들 말 그냥 진짜 귀담아 듣지도 마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이런 얘기 하면서 또 상원님한테 들은 얘기도 있기는 하거든요. 상원님 목소리에 대한 얘기? 한번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건데 저는 그 컴플렉스가 목소리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중학생 때 친구들의 그 뒷담화를 잠깐 들어봤는데 이제 좀 목소리를 깔고 다닌다, 허세를 부린다, 좀 이런 식의 좀 얘기를 좀 들었어요. 음. 그거를 듣고 내가 좀 그런가라는 생각에 좀 더 뭐랄까 좀 더 장난을 많이 치고 더 말을 많이 하고 좀 가볍게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학생 때는 진짜 학교나 이런 부분이 친구들이 진짜 하나의 사회이자 세상 그런 느낌인데 그런 세상에서 그런 얘기 딱 들으니까 거부를 당한 느낌이라서 그치. 그때부터 이제 막 목소리를 바꾸려고 해본다던가 좀 그런 식으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말이 다들 좋아해 주시니까 지금 좀 말이 낮고 했는데 그 성격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좀 더 재미를 추구하고 있어. 좀 더 재밌는 걸 원해. 아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아마 들으시는 분도 이 사연을 보내신 분도 상원님의 목소리가 좋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마도 뭐 아닐 수도 있죠, 그죠, 상원님? 그죠? 미안해요. 근데 아마 좋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상원님조차 그런 지금 내가 봤을 때 너무나도 좋은 목소리 때문에 그거 학교 친구들 때문에 고민을 했던 적이 있다라는 거야. 만약에 그 얘기를 듣고 상원님이 말하자면 뭐 목소리를 바꾸기 위해서 성대 수술이라도 했어봐. 얼마나 아깝겠어요. 얼마나 아깝겠어. 이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목소리 절대 지켜. 그죠? 지켜야지. 부끄러워. 그러지 마. 절대 지켜. 아, 부끄러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얘기는 한 이쯤 하고 어쨌든 저희 셋 다의 의견은 공통된 의견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기는 해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조금 비슷한 다른 얘기로 넘어가자면 두 분한테는 혹시 뭐 상호님한테는 지금은 목소리였지만 없어졌고 유리님도 그럴 거고 그 콤플렉스가 혹시 있으신가요? 상호님 혹시 뭐 다른 콤플렉스 있으실까요? 지금 현재에서는 그 최근에 좀 방송을 좀 너무 재밌게 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이 조금 제일 큰 것 같아요. 콤플렉스라기보단 그냥 잘하고 싶다 그 좀 더 강박증 같은 느낌으로 가장 신경 쓰는 부분? 그죠 신경을 많이 쓰이죠. 유리님은 혹시 있으신가요? 콤플렉스라. 내가 멘탈이 좋은 건지 모든 사로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콤플렉스가 없어요. 좋아요. 난 참 없어. 좋죠. 왜 있어야 돼? 맞아. 왜 있어야 되지? 난 나대로 너무 만족하고, 난 나대로가 너무 좋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게, 너는 그게 콤플렉스야? 라면, 네 얼굴? 라고 할 정도로 하는 멘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콤플렉스가 없는 것 같아요. 생각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걸 생각하게 되면 그것만 생각하게 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거 할 생각에 좀 더 나를 가꿀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해야지. 그런 거에서 막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비칠 정도로 떨어질 필요는 없고, 당연히 다른 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이쁘게 태어났고 이 세상에서 다 소중한 사람이거든. 뭐 그럼. 콤플렉스가 왜 있어야 돼? 저 단어 자체가 있는 것 자체도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멋있다. 없어요. 맞아요. 너무 멋있는 분이죠? 방송 자주 찾아가서 같이 즐겨주시면 좋아하시니까 자주 찾아가 주세요. 팔로우해주세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는 콤플렉스가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되게 좀 소심하고 할 말 못하는 성격이었단 말이죠. 막 이제 앞에서 뭔 일 있었으면 왜 집에 와가지고 잠 못 자고 혼자서 막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타입? 알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받는 건 나야.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들은 뚱뚱땅땅 잘 살고 있는데 나 혼자 힘든 거야.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가지고 이거 진짜 바꿔보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람이 쉽게 안 바뀌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사건들 겪고 이런저런 경험을 겪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게 되더라고. 괜찮아지더라고. 지금은 사실 소심한 것도 없고 누가 뭐라고 하거나 하면 그냥 바로 앞에다가 면전에다 대고 뭐라고 하거든요. 이 얼굴? 그죠? 네 얼굴? 오늘 유행어 네 얼굴? 맞아, 그건 진짜 손해라니까. 자기만 그렇게 손해요. 집에 와서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이야. 그 일이 진짜 자기 스스로한테 자기가 때리는 거야. 때리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할 수 있다. 사람 성격도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억지로 이 사람 고치려고 하면 안 고쳐져. 근데 내가 마음 먹고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 거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휘둘릴 필요 없이 자신을 잘 갖고 나가다 보면 사람이 언젠가는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콤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언젠가는 사람들이 다 결국엔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콤플렉스는 그럼 두 분 다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럼 혹시 들었을 때 가장 상처됐던 말이나 다른 사람에게 들었을 때 뭐 이딴 놈이 다 있어 뭐 이런 말 같은 거는 뭐 들어본 적은 없으실까요? 뭐 유리님 또 없으신가요 혹시? 상처되는 말? 그러니까 상처되는 말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상처되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다 하나같이 이제 다들 처음 만나면 첫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첫인상. 그러니까 모든 공통점이 다들 내가 차가워 보인다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차가워 보이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싸가지 없는 년.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 근데 내가 이제 중간에 물어봐요. 그 사람들한테. 그 첫인상을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이제 좀 지나다가 다시 물어보면, 그냥 첫인상일 뿐 알고 지내면 너무 좋은데 네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이제 응시를 하면 너무 무섭거나 아니면 너무 싸가지 없게 보인다는 거야. 왜 때려봐라는 식으로 느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 얼굴이 약간 눈이 옆으로 커요. 그러니까 이게 길어. 그러니까 위에 눈도 큰 게 아니라 눈은 그냥 어느 정도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눈이 커 보이긴 하는데 이게 눈이 약간 찢어진 눈이다 보니까 인상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하나같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는 정말 사람도 아니고 좀 싸가지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신경 쓰는 거, 상처되는 말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 얼굴이 약간 그렇게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으니 나는 좀 더 그 사람들한테 상냥하게 웃으면서 좀 좋게 해줘야겠다. 특히 제가 목소리를 안 들려주면 좀 더 그런 이미지가 되게 강하더라고요. 근데 목소리 듣고 지내다 보면 다 하나같이 좋아해 주더라고. 맞아. 이게 결국엔 그런 부분들도 누군가에겐 내 인상이 너무 그런가 하고 콤플렉스로 남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되게 잘 극복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콤플렉스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받아들였으면 아마 그죠. 한도 끝도 없이 내 얼굴 왜 이래? 내 얼굴 막 이런데 나는 좋게 그래? 너네들이 나한테 차가운 인상을 받았어? 그럼 난 너희들한테 더 좋게 다가가 줄게. 라는 마인드로 바꾸는 사람이라서 저는 그래서 콤플렉스가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뭔가 콤플렉스로 시비를 걸면 그걸로 막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라기보다는 넌 그렇게 그래? 그럼 나는 좀 더 이렇게 해줄게. 라는 성격인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되게 좋은 성격이죠, 사실. 그러니까 저런 성격이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 성격이지. 생각이 없는 거야.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오케이. 아니 그럼 사관님은 혹시 뭐 그런 거 없으실까? 상처됐던 말이라던가, 뭐 듣기 싫은 말이라던가. 뭔가 어릴 때는 그런 거에 대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좀 많이 상처가 됐는데 저 그 나이를 먹고 좀 크다 보니까 상처로 받는다기보다 그 날아오는 그런 날카로운 말들을 그냥 씹어먹고 그 뭐야 유리꽃 향기님처럼 그냥 씹어먹고 그러냐 그럼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로 좀 더 발전 가능성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라는 사람을 내가 알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릴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주변의 말에 되게 휘둘리게 되는 것 같은데 크면 클수록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인데 너가 그렇게 생각해? 그럴 수 있지.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해? 난 내가 이렇게 생각할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방송도 하고 하니까 뭐 가끔씩 가시돋친 말이라던가 뭐 비방이라던가 이런 게 당연히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예전이었으면 진짜 엄청 상처였을 거야. 근데 방송 진행도 좀 오래 했고 좀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이제는 뭐 가시돋친 말, 비방 이런 걸 들어도 그렇군요 하고 그냥 넘기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어른이다. 맞아. 이게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서 성숙해지고. 근데 저는 오히려 좀 그런 건 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말 때문에 상처받다기보단 오히려 안 들어서 상처를 받는 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안 들어서? 제가 진짜 요즘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고 그건데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하기 쉬운데 이거를 안 해주면 약간 좀 상처야. 이거를 왜 안 해주지? 이게 조금 공감되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부분 그럴 거야. 여러분들도 봐봐, 생각을 해봐. 부모님한테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해요? 안 해. 사랑한다는 안 알아. 하죠. 알아.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잘 안 하게 돼. 그러니까 이 또한 이게 부모가 아니더라도 그냥 대한민국 이 유전자가 마음만 알아. 마음으로는 아는데 이게 입 밖으로 꺼내는 거를 좀 부끄러워한다고 해야 되나? 아예 알면서 뭘 이걸 뭐 표현을 해. 막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그게 안 되지. 맞아요. 다들 이거는 공감할 거야. 쉽지 않은 일인 건 맞는데. 근데 그럴 때는 반대로 내가 먼저 사랑한다. 맞아요.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먼저 말해보는 것도 좋지. 근데 여러분들 상대방이 좋아요. 답장이 없으면 안 맞아. 돼. 그러니까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먼저 용기 내서 말했는데 상대방에서 안 돌아온다면 그것도 약간 좀 사실 살짝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나는 좀 멱살 잡아. 왜 서로 쌍방에서 잘못했어. 누가 봐도 나만 잘못한 것도 아니고 너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난 미안하다고 했는데 얘는 안 해. 와 때리고 싶지. 그건 멱살 잡아도 돼. 그건 멱살 잡아도 돼. 그런 경우들이 있기는 하죠. 그래가지고 맞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요즘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잔소리하는 게 그거거든요. 아니 네. 나랑 대화 좀 하자고. 와가지고 맨날 자기 얘기만 싸질러 놓고 나가. 아니 내가 그때마다 얘기하거든. 나랑 대화하라고. 그러면서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내 방송도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2시간 동안은 정말 미친 듯이 자기 얘기를 막 해. 유리님 오늘 어땠고요? 그래요. 그러면 딱 2시간 되면 조용해. 너네 자냐? 이러거든 나는. 자냐? 아니 왜냐하면 청취율은 안 떨어져. 그대로야. 야 나랑 좀 얘기해.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바꿨어. 너네 조용하니? 그럼 나도 조용할 거야. 나도 말할게. 그러면 쓱 나와. 유리님 혹시 마이크 꺼놓으신 건 아니죠? 아닌데? 니들도 말 안 했잖아. 그럼 이제 말해야겠지? 이러면서 막 말하고. 그러면 또 1시간 동안 또 떠들어. 그것 때문에 웃겨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방송을 보면서 자기네들 할 일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스트리머이긴 하지만 난 미친 듯이 롤도 해야 되고 뭐 배그도 해야 되고 정신없어. 그 상태에서 채팅 치는 거는
확실히 좀 어렵지.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또 끌어내야 되는 게 또 스머들의 또 능력인 거고, 그분들이 이제 할 수 없겠고, 대화를 할 수 있긴 하는데, 우리 같은 초보 스머분들은 한계가 있지. 아무래도. 그죠. 음. 저도 이해를 그러니까 못하는 건 여러분들 아니에요. 말 많이 해야겠지? 이해를 못하는 것도 음. 아니고 그냥 그게 아니라 저는 안 하는 건 괜찮아요. 왜냐면 똑같아. 내가 게임할 때 여러분들 게임하면서 내 방송 보는 거 난 너무 좋아. 내 방송 라디오처럼 틀어놓는 거 난 너무 좋아. 근데 얘기할 때는 나랑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 이거죠. 안 하는 거 괜찮아. 근데 내 말, 진짜 가끔씩 벽이랑 얘기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진짜로. 모 사장 상처받았다. 상처받았다. 아니 근데 이거 이미 시청자분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거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야. 어.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요즘은 좀 약간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데 맞아요. 그거지. 나는 이게 일방통행. 그러니까 그런 거야. 모이스님 오늘 저 저녁으로 김치찌개 먹었어요. 그래, 김치찌개? 혹시 돼지고기 김치찌개예요? 참치예요? 꽁치예요? 근데 김치찌개가 너무 달더라고요. 김치를 좀 더 넣을 걸 그랬어요. 그래서 돼지고기예요? 참치예요? 꽁치예요? 아니 근데 다음번에 할 때는 김치를 좀 더 신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이야. 이게 뭐냐고. 이게 뭐야? 자기야 할 나 누구랑 얘기하고 있니? 진짜 듣지 않고 그냥 자기 할 얘기만 하는구나. 아니 진짜 너무 답답해가지고 내가 그랬다마다 진짜 너무 답답해가지고 나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좀 제 얘기에 답 좀 해줄래요? 재밌다. 재밌는 분이다. 그래가지고 되게 답답할 때가 많았는데 요즘은 좀 포기했어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내려놓는 것도 맞아요. 좋은 거야. 좋은 거다. 맞아요. 나도 처음에는 되게 집착을 했었거든. 사람들 얘기 안 하는 거에 집착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너네 말 안 해? 그럼 나도 말 안 해. 너네 내 목소리 듣고 싶어? 그럼 채팅창에 싸질러 이것들아. 막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니까. 그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몇 번 잔소리를 했지만 안 먹혀서 포기했다. 그 사람은 모 사장님 방금 아니어도 딴 데서 그런 사람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맞아요. 요즘은 조금 더 그런 생각을 하죠. 예전에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뭔가 다른 얘기가 들어오면 그 얘기보다는 제 얘기를 우선했다면 요즘은 들어온 얘기를 좀 더 우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던 걸 멈추고 그러시구나 하고 읽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내 머릿속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내가 원래 하려던 얘기도 기억하고 있고 이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저도 아까 전에 말했지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내가 다른 사람 고칠 수가 없다면 내가 나를 고쳐야지 이런 거죠. 맞아. 따라가야지. 맞아. 그치. 그러다가 하나두 개씩 까먹기도 하는데 예전이었으면 까먹은 얘기를 되게 좀 아쉬워하거든요. 그냥 요즘은 그냥 어차피 뭐 내일 생각나면 하지 뭐 이런 느낌이랄까. 맞아. 언젠간 생각나겠지. 언젠간 생각나겠지. 언젠간 생각나겠지. 심지어 이거 근데 끝내는 약간 오프 더 레코드인데 제가 게스트분들 오시면 게스트분들하고 면담을 하거든요. 면담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상원님이 여성분들과 대화하는 걸 조금 무서워하신다.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까먹은 거야, 그 얘기를.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까먹은 거야. 까먹어가지고 제가 할 얘기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어떡하죠? 다음에 기억나겠죠? 다행히도 끝나기 전에 기억나서 얘기해드렸죠. 웃겨. 어쨌든 간에 저희 얘기는 이쯤 하도록 하겠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얘기 들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겐 콤플렉스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그게 왜 콤플렉스인지, 그런 콤플렉스를 가지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말 중에 상처가 되었던 말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두 곡 듣고 올 테니까요. 그동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0cm의 그라데이션 그리고 박진영의 어머님은 누구니 듣고 오겠습니다.
끝이 길고 깊어졌네. 나는 점점 너로 잠 못 들게 돼. 글로 적어내긴 어려운 이 기분을 너도 느꼈으면 좋겠는데. 너는 아무 생각 없이 몇 번 나를 지나가며 웃은 거랐지만 나의 하얀 옷에 너의 잉크가 묻어 닦아낼 수 없을 만큼 번졌네. 달콤한 색감이 물들어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땐 알아볼 수도 없지. 가득 찬 마음이 여물다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요즘 노래 뭔가 맘에 안 들어. 내게 오늘은 진짜 많이 없을 불러주기엔 예정인 좀 것 같은데 어려워서 애매하네요. 나름 며칠 밤을 새워 연습했지만 내게 들려주기엔 무리인 것 같아. 너는 번질수록 진해져가고 나의 밤은 좀 더 길고 외롭지만 하루 종일 떠오르는 너의 얼굴은 방을 가득 채워 무지개같이. 달콤한 색감이 물들어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땐 알아볼 수도 없지. 가득 찬 마음이 여물다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 걸어봐야지. 바람을 맞고 빗물에 젖어 나의 색감도 흐려지겠지만 너는 항상 빛에 반짝일 테니까. 멋진 말들을 전하지 못하고 아무도 관심 없는 그림이 되겠지만 달콤한 색감은 감추지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그냥 이 노래가 어떨까 싶어. 넌 허리가 몇이지? 24요. 힙은? 34요. 어렸을 때부터 난 눈이 좀 달라. 아무리 예뻐도 뒤에 살이 모자라면 난 눈이 안 가. 긴 생머리에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이 강력한 여자라면 난 맘이 안 가. 허리는 너무 가는데 힙이 커. 맞는 바지를 찾기 너무 힘들어. Oh yeah. Shake that booty, that booty, booty. 앞에서 바라보면 너무 착한데 뒤에서 바라보면 미치겠어. Oh yeah. Shake that booty, that booty, booty. 널 어쩌면 좋니? 너를 어쩌면 널 어쩌면 좋니? 네가 왜 이렇게 좋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눈을 떼질 못하잖니. Yeah. 어머니 누구니? 도대체 어떻게 너를 이렇게 키우셔? Girl.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가 아냐. 맘만 예뻐서 여자가 아냐. 난 하나가 더 있어. 혼자 있을 땐 알 수가 없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어. 난 그때서야 Girl. 허리는 너무 가는데 힙이 커. 맞는 바지를 찾기 너무 힘들어.
앞에서 바라보면 너무 착한데 뒤에서 바라보면 미치겠어 oh yeah Hey! Shake that booty, that booty. Come on. 날 어쩌면 좋니 너를 어쩌면 날 어쩌면 날 어쩌면 좋니 네가 왜 이렇게 좋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눈을 떼질 못하잖니 yeah, yeah. 어머님이 누구니 도대체 어떻게 너를 이렇게 키우셨니 Break it down 거리는 너무 간데 이거 맞는 바지를 찾기 너무 힘들어 oh yeah oh yeah 앞에서 바라보면 너무 착한데 뒤에서 바라보면 미치겠어 oh yeah oh yeah oh yeah 머리부터 발끝까지 got it from my mama 동양적인 눈만 줘도 엄마에게 받아 타고나는 맵시 밀려드는 태시 이제 모두 알아봐 Hey just sexy 머리 어깨 물어봐 어디 샀느냐고 물어봐 Thin waist big booty 꽉 끼는 청바지 초콜릿 색깔 피부까지 JYP 나 저리 비켜봐 꿀벅지 눈이 전부 돌아가 허스키한 목소리 심다가 Hey 거기 날 어쩌면 좋니 어쩌면 날 어쩌면 좋니 네가 왜 이렇게 좋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눈을 떼질 못하잖니 yeah. 어머님이 누구니 도대체 어떻게 너를 이렇게 키우셨니 사연 보내주신 신청자께서 잔잔한 노래 원하셔서 선곡해본 10cm의 그라데이션, 그리고 신청자분께서 자신의 몸에 자신감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들려드린 박진영의 어머님이 누구니 듣고 오셨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예상을 하건데, 사실 오늘 사연 준비하면서 저희들의 콤플렉스가 있을지 또 상처가 되는 말이 있었을지 저희끼리 생각했을 때도 딱히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참 떠올리기 힘든 부분일 수 있겠다, 이번에 여러분들 얘기 듣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또 보내주신 사연들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님, 첫 번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준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거, 거기 들어가시면 제일 위에 사연 하나 있습니다. 이거 읽어드리면 잠깐만. 제일 위 어릴 때부터 요거 읽어주시면 돼요. 네. 나 채팅창 보고 있었어. 네네. 죄송합니다. 자, 어릴 때부터 살집이 있는 편이라서 놀림을 많이 받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남자애들한테 계속 놀림을 받았고, 이후에는 전교생한테 더럽다고 딸을 당하기도 했어요. 아직까지 콤플렉스예요. 최근에 많이 감량을 하긴 했지만 워낙 어릴 때부터 살집이 있는 거라서 그런가 잘 안 빠지긴 하네요. 여기까지. 네. 이것도 사실 오늘 사연이랑 비슷하다면 비슷한 부분이 좀 있네요. 사실 이게 그 체질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체질상 사실 좀 이 살집이 좀 있는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내가 빼고 싶다고 해서 무작정 빼기가 정말 어려워. 그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만 먹진 않겠지만. 아니, 그리고 이것도 또 공감 가는 게, 저도 살집이 있는 편이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연이 나랑 이렇게 같지? 난가? 난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연 보내주신 분들 주위에 정말 나쁜 아가들만 있었던 거지. 나는 정말 운 좋게 좋은 사람만 있었다고 해야 되나? 저도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원체 통통했어요. 그리고 이게 옛날로 치면 지금의 제 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키거든요. 지금 제가 160이에요. 엄청 크죠. 그러니까 4학년 때는 컸네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 여자들 키인데 요즘 애들 또 원체 크니까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때 4학년이 160이면 엄청 커요. 그래서 나는 어딜 가면 어른으로 좀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좀 옷 때문에 사람들이 막 조금 오히려 시선이 안 좋게 보죠. 뭐 이렇게 큰데 뭐 애가 안 어울리게 옷을 저렇게 입어? 라고? 왜냐하면 저는 또 어렸을 때부터 뭐 몸 자체 다 발육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 근데 다행히 뭐 지금 마지막 보면 뭐 학교 때 뭐 더럽다고 저렇게 왕따를 당했다는 좀 안타까운 걸 이렇게 해주셨는데 다행히 저는 저런 사람들은 없었어요. 저도 살집은 있긴 했지만 다행히 저런 분은 없는데 확실히 몸 쪽으로 저렇게 공격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컴플렉스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어린 나이에.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마 뭐 크게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 사연 보내주신 분도 지금 와서는 물론 그게 콤플렉스일 수 있고 힘들었겠지만 크면 클수록 그거를 좋게 보는 사람을 만난다. 방금 유리꽃 형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점점 좋게 보는 사람들을 1명, 2명, 3명 분명히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친해지시면 돼. 그냥 맞아. 그냥 아는 나를 사람들이랑 나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랑은 친할 필요가 없어. 그냥 다 꺼져버려 해. 날 좋게 보는 사람하고만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진짜 나한테 아부하는 사람만 두면 안 되지만 앞으로 만난 적이 없어서 앞으로 만났으면 좋겠네요. 분명히 만날 겁니다. 진짜. 아부라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다. 아니, 내 그 직장 동기 동생인데, 그러니까 제 직업이, 그러니까 기수별로 있어요. 기수별로 있다 보니까 나이가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진짜 막 뭐 많게는 10몇 살까지 차이 날 수도 있어. 이게 기수별로 있다 보니까. 그때 되게 나보다 한 5살? 6살 어린 동생이었는데, 얘랑 나랑 화장실 가서 손을 이렇게 씻고 있는데, 갑자기 나를 빤히 쳐다보는 거야. 왜 내가 이상한 시선 느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왜 보냐? 이러니까 언니, 언니는 뚱뚱한 거 치고는 너무 이뻐요. 그래서 나 지금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니 이뻐요. 그러니까 아이씨야 욕하려면 욕하고 칭찬하려면 칭찬을 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아니 대부분 뚱뚱한 사람들 보면 좀 인상이 어둡거나 막 날카롭거나 막 예민한데 언니는 되게 포근하고 잘 웃고 목소리도 상냥해서 이뻐요.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 말할 때는 그 앞부분을 빼고 뒷부분만 얘기해 주길 바래. 근데 하여튼 난 되게 신박했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거든. 진짜 신박하긴 했어. 뚱뚱한 거 치곤 너무 이뻐요. 말이 와우. 와우. 너무 신박한 욕이었어. 그렇죠. 사실상 그거는 돌려 까는 거일 수도 있지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사람한테 받아들면 분명히 욕이야. 정말 상처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나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크게 담아두진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정말 크게 담아두지 않아서 나는 거기에서 딱 좋은 말만 딱 꼬집었어요. 이쁘대잖아. 나보고 이쁘대잖아. 그러니까 난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연 보내주신 분도 너무 막 이게 그건 어렸을 때고 지금 내 자신을 많이 좋아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중요한 게 본인이 본인을 좋아하는 게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본인이 본인을 좋아해. 다른 사람이 날 안 좋아해? 난 날 좋아해. 이 생각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한 3번 정도 해봐. 바뀌어. 진짜 바뀌어요. 가끔씩 그런 생각도 거울 앞에 서가지고, 오늘 나 너무 예쁜데? 저번에 저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날따라 옷이 너무 예뻐가지고, 스테이크 먹으러 갔다 그랬거든요. 그런 거 진짜 사소하게 내가 이쁘다고 생각할 때 나에게 주는 사소한 이벤트들, 물론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와서 그런 사소한 이벤트들 자신에게 해주다 보면 조금씩 자신을 좋아하는 법을 알게 될 거예요. 자신을 좋아하는 법도 배워야 돼. 그게 배워야 되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야. 근데 누구한테 배우냐? 좀 배우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저런 경험으로 배우게 되더라고요. 내가 나를 좋아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
그럼 난 날 좋아하자. 모이스 최고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지. 내가 조금 더 자신 있게 그때 일 그때 그 말을 한 애들 그냥 막 욕 한 번 하고 시원하게 날려버리고 지금부터의 본인을 좋아해주면 저는 훨씬 더 예쁜 행복한 앞으로의 자신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훈님 다음 사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업무 중에 같은 실수를 하는 게 콤플렉스인데요. 거의 매주 같은 문제로 직장 동료하고 갈등이 오가요. 환장해요. 라고 환장하는 오셨습니다. 문제죠. 와, 진짜 힘들죠. 저도 공감합니다, 저거는. 진짜 같은 실수 계속 반복하고 이제 팀장님한테 까이고 그 다음에 또 기억이 안 나. 항상 그러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했던 실수고 분명히 그때 절대 잊지 말자라고 생각했던 건데 나중 가서 또 잊어버리고 이거 뭐더라? 이거 어떻게 하더라? 이거 반복을 하고 또 혼나. 마조신가? 아, 농담이고. 근데 이게 자기는 분명히 알고 있을 거야. 내가 뭘 잘못하고 뭐나 하는데 이게 왜 안 고쳐지지라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실수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너무 신경을 쓰니까. 이게 너무 신경을 안 써도 실수가 있지만 너무 그거에 신경을 쓰게 되면 나도 모르게 실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명 그 직장 동료분들이랑 갈등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실수를 내가 만약에 이 실수를 무마하지 못할 거면 그 일명 동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라.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이 사람들이 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같이 해줄게. 라고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빠른 해결책일 수도 있어요. 그 실수를 내가 자꾸 고쳐야지 했는데도 안 고친다면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면 된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도 신기하네요. 전 고치려고 노력 많이 하는 타입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아마 틀리죠. 아무래도 다들 실수라는 걸 보고 내가 실수를 고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안 갈 거고 다른 사람들한테 되게 잘 지낼 거야 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성격은 그래요. 어차피 죽어도 때려 죽어도 난 이 실수를 내가 못 고쳐. 미쳐. 그러면 니네들이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내가 좀 더 잘해줄게. 니네들이 못하는 거 내가 해줄게. 하지만 너네들도 내가 못해주는 거, 못하는 거 너네들도 날 해주면 돼. 라는 성격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제 답은 그래요. 맞아요. 그게 근데 저거는 진짜 사실상 저 같은 경우라면 저런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회사 다녔을 때 생각하면 끌어들이고 싶지 않은 동료들만 있었어요.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를 더 좀 이렇게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당시에 만약에 유리꽃 향기님의 말을 들었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다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아. 근데 이게 또 성격상 사실 힘들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시긴 할 거야. 맞아. 그러니까. 힘들 수도 있을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나의 어떠한 이 실수를 바꿀 수 없다면 어쨌든 나는 무언가 바뀌어야 돼. 그럼 그 바뀔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인간관계를 바꾸는 것도 한 답일 수 있다. 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답 되네. 중에 하나인 거죠. 또 다른 해결책이 있다면 그걸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 실수가 또 실수를 불러온다고 맞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맞아. 차라리 다른 길을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맞아. 왜냐하면 여러 길이 있어요, 여러분. 뭐 살다 보면 꼭 이게 아니더라도 정말 여러의 선택 갈래낌도 있고 한데 만약에 이걸 선택했는데 이게 안 돼. 난 진짜 안 돼. 이것보다는 어라? 여기가 아니었네. 그럼 저쪽으로 가볼까?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말씀이. 상원님은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 이제 팀장님 만나면 술 한잔 하러 가려고요. 이거 마시면 사귀는 거잖아. 좋아요. 우리 사모님께 좋은 솔루션이 됐던 것 같고요. 이 사연 보내주신 분께도 좋은 솔루션이 됐으면 좋겠어요. 술 한잔 하러 가요.
그리고 꼭 대사 같은 거 쳐줘요.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이러면서. 그러다 크게 열려. 크게 열려 이거. 꼭 해봐야지. 아싸. 내보 아싸. 외모. 사모님 후기 들려줘요. 후기. 너 잘려요. 크게 궁금하다. 아유, 웃겨. 위험한 생각이에요. 제가 좀 위험해요. 좋아요. 다음 사연 한번 네. 들려드리도록 하죠. 제가 앞에 나서는 거 살짝 무서워하는 게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는 나서는 걸 참 좋아했는데 앞에서 공개적으로 쪽팔리게 만들거나 초치는 친구들 때문에 많이 움츠러들었던 것 같네요. 그래도 사범대까지 와서 수업 사연도 하고 시연도 하고 교생 가서 애들 지도도 하면서 진심을 다해서 무서운 걸 누르고 그렇게 나서고 있어요. 앞에서 조종례도 하고 수업할 때마다 좀 달달 떨긴 하지만 꾹 누르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제가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은 게 저도 어릴 때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선생님 중에 제 입장에서 가장 싫었던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인데 제가 그것 때문에 영어를 좀 많이 놨거든요. 그 선생님이 저를 단어 시험을 치는데 단어를 하나 틀렸어. 그러니까 앞에 딱 서게 하고는 야, 모이스 이거 이렇게 적었다고 앞에서 대놓고 망신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이 아니었어. 물론 제가 공부를 안 한 것도 있어요. 제가 공부를 안 한 것도 있어.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결할 건 아니지 않았나. 전 어른이 된 지금도 그거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어른이 되고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선생님이 되고 막 그러면서 선생님의 고충, 선생님도 힘듦이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다 이해가 되는데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죽어도 이해를 못해요. 그거는 누가 아무리 앞뒤를 뒤집어 봐도 절대 공감된 게 아니지. 선생이잖아. 선생이라는 게 이제 애들이 사회생활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보는 어른이고 맞아요. 그런 걸 하는데 그 방침은 진짜 누구나 들어도 정말 안 될 일이고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진짜 그렇게 어릴 때 겪었던 그런 것들이 진짜 사람을 위축되게 하는 건 있어가지고 저 말이 어떤 말인지 알겠어. 나는 분명히 나섰는데 애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답이 왜 그래 이런 거죠. 갑자기 생각나. 제 초등학교 때 저도 발표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런 문제가 나왔어. 내가 버스에 앉아 있는데 하필이면 그래.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이렇게 다리에 깁스를 하신 분이랑 짐을 들고 있는 할머니랑 또 누구였더라? 어쨌든 어떤 분이랑 버스에 한꺼번에 탔어. 누구한테 자리를 양보해야 되냐?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딜레마 같은 문제였지. 그때 제가 손을 들고 뭐라고 했냐면, 누구한테도 양보해주기 좀 애매하니까 내 다리도 아프니까 제가 그냥 앉아 있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이야, 강다리는 초등학생이. 근데 만약에 내가 저 문제를 나는 받았다면, 몰라, 이건 내 성격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그 세 분 중에서는 우선 할머니한테 내 자리를 양보해드리고, 내 자리 앞뒤인 분들한테 만약에 젊은 사람이면 일어나라고 했을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선생님이 자리 원한 답이 이런 양보해 거였을 주시죠. 거예요. 선생님이 원한 답은 이런 종류였을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하니까 선생님이 너무 벙찐 거예요. 너무 벙찐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그럴 수도 있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상 나름대로 되게 깊게 생각하고 한 답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어릴 때부터 성격이 약간 그랬어요. 누구한테 몰아서 관심을 안 주려고 좀 노력하는 편이랄까?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도 저 사람한테도 동일한 관심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상황도 똑같았어. 내가 뭐라고 판단을 할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내가 뭐라고 저분들 중에 앉을 사람을 판단을 할까? 약간 그런 느낌이 했던 거지. 제가 뭐 사이코패스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었군요. 난 순간 사페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그냥 뭉치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아니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사범대 계열을 나왔고 사범대 쪽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을 지도하는 저도 이제 교생 실습을 나갔었고
그 외에도 이제 애들을 지도하는 이런저런 프로그램에도 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 보고 걔네들하고 있는 게 이상하지 않고 어색하지 않고 괜찮은 거야.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고 나를 말하자면 좀 안 좋게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들이 그냥 생각보다 그냥 선생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 더 자신을 가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저 사연 보내주신 분도 지금이 딱 교생 실습 나갈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생 실습 나가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서실 텐데 그런 경험을 하나의 터닝 포인트로 삼으시면 진짜 확 달라질 겁니다. 저는 그때 진짜 확 달라졌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래도 내가 안 죽는구나. 이래도 애들이 나를 이상하게 안 보는구나. 이래도 상관없구나를 좀 느끼시면 아마 앞으로의 그 길에 결국 그 선생님이 되실 텐데 앞으로의 길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저는 그랬었다. 그러니까 아마 사연 보내신 분도 그러시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바라봅니다. 저 생각에는 이제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한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이제 우선은 이거를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분명히 초등학교 때 그런 일도 겪었고 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딛고 일어나서 이제 남들한테 맞아, 쓰는 맞아. 직업을 선택을 맞아. 하셨잖아요. 만약에 이런 거에 상처를 받았으면 이런 쪽으로 직업을 굳이 안 골라도 됐었거든. 왜냐면 남한테 보여주고 남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남들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직업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잘하셨고 맞아요. 지금도 잘하시고 맞아요. 앞으로도 잘하실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똑같이 생각해요. 그 결정 자체가 엄청난 용기였을 거다. 사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도 근데 앞에 나가는 건 많이 무서워하는 사람이라 지금 현재도 그런 상태인데 와 이거는 솔직히 저도 고쳐지는 게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저거는 뭔가 심적인 압박감이라던가 이런 걸 너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떨림이 이거는 느껴졌어. 맞아요. 방금 그런 상황을 사실- 상상했을 거 아니야? 진짜 이 라디오 콘텐츠 이걸 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그런 감정이기도 하고 매번 그런 식으로 느끼는데 와 저도 도움 좀 얻어가겠습니다 이거. 사모님도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아이고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음. 남한테 나서는 것 자체는 누구나 다 떨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믿지 않으시겠지만 믿으려나 모르겠지만 저도 엄청 남들 앞에 나서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떨려. 가슴이 두근거려. 가슴이 미칠 듯이 떨리거든요. 지금 오늘 저를 보신 분들 그리고 내 말투나 이런 거 보면 에이 안 그럴 것 같은데 누구보다 앞에서 나셔서 누구보다도 사람들을 말빨로 이제 다 이제 작살내실 것 같은데 박살낼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저도 사람인지라 많이 떨리고 많이 부끄럽고 막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가슴 뛴다. 여기 순간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까 와 떨리고 가슴이 뛰는데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뭐 그렇다. 응. 그러니까 누구나 맞아 유리님 말씀하니까 누구나 앞에 서는 건 떨려 할 수 있다. 근데 그 정도의 차이일 수 있다. 그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신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 사연 유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자, 다음 사연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알아. 음. 가장 상처되는 말은 별거 아닌 말이긴 한데 넌 왜 그래? 라는 말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나는 남대 나보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라는 사연입니다. 맞아요. 이거는 그냥 물어본 사람이 잘못한 거야.
맞아요. 저건 어우 씨. 짜증나. 짜증나. 그러니까 저 단어가 확실히 짜증나는 단어이기도 한데 또 순수하게 정말 궁금해서 너 왜 그래?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 이거는 사람 차이인 것 같아.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 차이인 것 같아. 전후 상황이나 이런 거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만약에 그게 상처가 된다고 하면 네 얼굴 해줘요. 그러니까 저도 인정. 아까도 말했잖아. 나도 되게 엉뚱한 짓 많이 하고 엉뚱한 말도 많이를 해요. 그래서 나도 저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안 들을 것 같죠? 저 말을 그치. 정말 많이 들어. 엉뚱하니까. 너 왜 그래? 어. 엉뚱하니까. 너 왜 그래? 그러면 나? 나 원래 그래. 왜? 이라고 하면 그럼 넌 왜 그래? 라고 하면 애가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 단어 자체는 너무 크게 신경을 안 썼으면 하는 게 약간 습관적인 말? 그냥 습관적인 말? 뭔가 나랑 틀리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다라고 맞아요, 맞아요. 생각을 하시면 맞아요. 되게 마음 편해요. 너 맞아요. 왜 그래? 난 이러니까 그런 거야. 왜? 잘못됐어? 이건 법으로 안 걸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크게 막 안 담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이 진짜 진지하게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건 뭐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궁금하니까. 그냥 궁금하니까 지금 물어본 거야. 상황이 궁금해. 어. 왜 그렇게 행동했어?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럼 설명해주면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기 그치. 때문에 나는 이게 정답인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 그럼 너는 뭐가 정답이었을 것 같아? 라고 풀어주시면 돼요. 너무 막 하면 필요 없어. 그 과정을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왜 그래? 라고 물어본 얘가 왜 나한테 이런 걸 물어봤을까? 내가 어떤 모습이 그렇게 보여서? 그러면은 나는 진짜 왜 그랬을까? 그걸 한번 되뇌어 봐요. 그 사람 앞에서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갈 수 있어.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뭔 말을 해도 휘둘리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오히려 자신의 것으로 체득할 수 있는 시간으로 너는 나를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해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게 누가 말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내가 평소에 그쵸? 미워하던 애가 나랑 맨날 싸우던 애가 하면 네 얼굴 해주고 아니면 자기 걸로 만들면 돼요. 맞아. 사람이라는 게 참 어려우면서도 참 단순하거든. 참 이게 말로써 오는 상처나 행동이라는 게 양날의 검을 가진 게 나는 말인 것 같아요. 확실히. 똑같은 단어를 해도 누군가가 나한테 공격적이냐 아니면 호의적으로 하냐 그건데 그거는 그 상대방만 잘못을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또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 난 잘못 없는데 제가 괜히 그런 거예요 라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도 잘못한 거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그런 건 맞아요. 또 그냥 생각이 나는 건데 제가 평소에 상원님을 좀 자주 놀리는데 자주 놀리는데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놀리는 게 막 되게 막 뭐 악의가 있어서 놀리는 것 같은 물론 악의가 없이 놀리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놀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좋으니까 그냥 뭐 궁금하고 좋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뭐 놀리기도 하고 뭐 좀 약간 짓궂게 굴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맞아요. 이것도 모이스님한테 나 아닙니다. 고마워요. 네 얼굴. 오늘 유행어 뿌듯하다. 좋아요. 뿌듯하다. 그래. 좋아요. 다음 사연 사관님 읽어주시죠. 네. 예전에 마음에 들었던 여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점심을 먹으려고 만났는데 밥을 잘 먹던 도중 갑자기 제 눈이 썩은 동태눈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목적이 없고 방황하던 시기를 비꼰 것 같긴 한데 그 후 누군가 눈을 마주하는 게 힘들 정도로 의식하긴 했습니다. 물론 그 여자와도 멀어지게 되었죠. 나중에 알았지만 다단계 팀장이었습니다. 다행이네요. 해피엔딩. 해피엔딩이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와, 답답하게 뚫렸어요. 와. 너무 좋은 해피엔딩이에요.
야, 나 진짜 뿜을 뻔했네. 잘 이렇게 듣고 있다가 뿜을 뻔했는데. 아, 진짜. 근데 이게 상대방의 눈을 보고 이야기한다는 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맞아요. 이게 썩은 동태 눈이든 아니든 상대방 눈을 보고 얘기한다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저 또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유부녀예요. 저희 남편이 있는데 제 남편 눈 보고도 이야기하는 것도 어색해요. 14년인데 이놈의 눈을 보고 얘기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가까운 사람도 어려운데 당연히 상대방의 눈을 보고 이야기한다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의식을 안 하셨으면 좋아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또 깜짝 해피엔딩이라서. 놀랐어? 유부녀예요. 오, 정말요? 아, 몰랐지 뭐야. 어머나. 아, 웃겨. 진짜로 맞아요. 눈 보는 거 자체가 사실 어려운 일이고, 근데 뭐 그런 일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아니 사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게 너무 해피엔딩이라서. 맞아요. 다단계 팀장. 너무 나 해피엔딩이라서. 마지막에 뽑을 뻔했어. 진짜. 사실 생각해봐. 그 사람이 너 약간 썩은 동태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봐. 큰일 났어. 큰일 날 큰일 날 뻔했어. 뻔했어. 인생 망칠 뻔했어. 진짜. 망칠 뻔했어. 그러니까 망칠. 누군가의 그냥- 콤플렉스일 수 있는 게 진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럼. 아, 재밌어. 아, 다행이다. 근데 이게 진짜 웃겨. 결말이 해피엔딩 아니었으면 할 말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진짜 아무 말도 안 떠올라요. 아무 말도 안 떠올라. 아니, 나 맨 처음에 처음 딱 들었을 때 어느 날 이제 마음에 들었던 여자가 연애 얘기야? 막 이러고 나 들떠 있었거든? 막 경청하고 들렸어요? 있었어. 경청하고 있으다 갑자기 다단계 팀장이었어. 나 이랬거든. 진짜. 연애 얘기야? 막 이러면서 좋아했는데. 마지막. 웃겼다. 다행이에요. 아. 그리고 제가 한번 이분을 본 적이 한 번은 한 두 번, 세 번 본 적이 있는데 절대 그런 눈 아니니까 본인은 아실 거예요. 그런 눈 아니니까 뭐 그냥 당당하게 다른 사람 눈도 맞추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론 눈 마주치는 거 어려워요. 그건 누구나 어려워요. 객관적으로. 저는 근데 좀 약간 쉬워하는 편이라서 눈 마주치는 거 좀 쉬워하는 편이거든. 오, 대단한데? 예, 그 대단한데? 나는 눈 마주치기가 너무 무서운데, 나는. 저는 그렇게 오히려? 어려워하질 않아서. 좀 노력하는 편. 그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는 노력을 하려고는 하는데, 이상하게 상대방의 눈을 보고 말하면, 할 말을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안 보는 건가? 욕설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독설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얼굴을 보고만서 이게 독설을 할 수 없으니까 약간 살짝 아래로 내려가서 걔의 입술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눈은 못 마주치고 있고 약간 낮춰서 걔의 입술을 본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독설을 하는데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맘 약해질까봐 눈을 안 보는 건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그런 있지. 건가?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너 왜 째려보냐?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그 사람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고개를 돌려도 한계가 있을 때 눈이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그러면 그게 째려보는 것처럼 보이나 봐. 그래가지고 너 왜 째려보냐? 난 그냥 보고 있었던 거거든. 근데 그런 오해를 받기는 했죠. 그러니까 이게 눈을 보고 말하는 게 좋은 거일 수도 있는데 나쁜 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과는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 그런 거죠. 그냥 걸러. 나를 좋게 봐주는 사람이랑만 지내기에도 너무 바쁜 사회예요. 너무 바빠. 그쵸.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과 지내는 시간이 참 즐거워요. 다음 사연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눈물이 좀 많아서 상황 생각 안 하고 눈물이 나서 수업 관련 피드백 받다가 울기도 하고 슬픈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상담하다가 울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이 제발 멈췄으면 좋겠어요. 아, 눈물 많은 분들 있죠. 아, 나다. 나다. 아, 아, 눈물이 많아서, 그러니까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F인 거잖아요. F. 극F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극 F잖아. 근데 참 저게 그러니까 저거 본인도 아마 엄청 답답할 거야. 왜냐하면 주위의 시선이 분명히 좋은 말 나올 리가 없거든. 저거를 들으면 너 눈물 좀 그만해라. 뭐 하소연하냐 뭐 하면서 분명히 안 좋은 말을 들어서 많이 상처를 분명히 받으실 것 같아요. 이게 딱 내가 저걸 딱 들어도 와, 꽤 욕먹었겠는데? 라는 것부터 먼저 생각이 났어. 왜냐면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막 피드백을 받는데, 그러니까 말이 피드백이지, 저거는 깜짝으로 잔소리거든. 그러니까 수업 관련돼서 뭐 해서 가는데 속으로 아마 울었다는 거는 왜 괜히 나한테 그래? 왜 그래? 라고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슬픈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상담하다가 울기도 하고, 상담을 한다는 게 상담을 받은 걸 건지 자기가 상담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거는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저거 자체에 제가 답변을 드린 거는 어려워. 저거는 원체 성격이신 거라서 어렵고 그냥 마음을 좀 두껍게 좀 다잡아야 된다? 약간 강철 멘탈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저런 내용은? 사실 이게 참, 이 정도면은 호르몬의 장난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호르몬이 뭔가 이렇게 싹 되면서 눈물샘을 자극을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진짜 슬프지 않은데 그런다고 생각을 하시면 병원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짜 호르몬의 분비라던가 뭐 눈물샘의 자극이 잘못 전해진다던가, 그러니까 다른 데 가야 될 자극이 눈물샘에 간다던가 하는, 그러니까 어떠한 병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진짜 힘드시다면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난 슬프지도 않았는데 이랬다고 생각하시면 병원 한번 가보셔서 진찰 받아보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사람 호르몬이나 이런 게 되게 잘못 작동하기가 쉬워요. 그래가지고 이런 건 한번 좀 병원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괜찮네. 그런 쪽으로, 와우. 왜냐면 호르몬. 제가 강아지랑 같이 살잖아요. 호우라는 강아지랑. 그래서 예전에 새나기란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봤는데, 거기서도 보면 누가 봐도 얘가 그냥 보호자가 잘못해서 교육을 잘못해서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태어난 게 그렇게 태어난 애야. 그러니까 병이 있는 거야. 조금만 흥분해도 다른 애들보다 더 흥분하는 그런 병이 있는 애였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럴 수 있어. 행동 조정을 할 게 아니라 치료를 해야 되는 애다. 그래가지고 치료를 하고 나아진 애들을 많이 봤거든요. 사람도 제가 봤을 땐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르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분명히 좀 찾기는 힘들 거야. 가도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찾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 답답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싶으면 한 번쯤 가서 정밀검진을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내가 그런가? 그러니까 저도 좀 눈물이 많은 편이거든요. 정말 이해 안 가시겠지만 저도 좀 눈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연자 분처럼 저렇게 울지는 않는데 정말 그냥 예를 들면 그냥 쇼츠 같은 거 보다 보면 그냥 감동적인 거 있잖아. 그냥 뭔가 부모님한테 뭐 잘해줬던 거 뭐 그런 것만 해도 눈물 흘리고, 그냥 아기가 꼬물거려서 그냥 아빠라고 얘기 첫 마디 하는데도 울어요. 울 수 있지, 진짜 별것도 아니게 되게 울거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크게 뭐 남들도 다 그렇다. 저도 눈물이 많아서. 앞에서만 좀 한 건뿐이지 남들도 다 그렇다. 꼭 나만 그런가 막 이렇게만 생각 안 하셨으면 하는데, 이제 우선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뒤에서 이제 눈물로 상황을 무마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좀 자주 듣는다고 하시니까 저게
많이 상처를 받으셨을 거야. 음. 그래서 모 사장님 말한 것처럼 한번 병원에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혹시나 정말 진짜 그런다면 한번 치료도 해보고 음. 만약에 뭔가 정상적인데 내가 이렇다라면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굳건하게 다질 수 있는 뭐 그런 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련을 해봐. 그러니까 그렇죠. 단련밖에 답이 없어 이거는. 맞아요. 근데 이거 보고 제가 조금은 더 한번 병원 가봤으면 좋겠는 게 눈물을 좀 참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눈물이 많아도 참겠다고 하면은 찔끔 나다가 안 나기는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는 선이야, 웬만해서는. 근데 못 참는다고 하는 거 보면 조금은 한 번쯤은 진짜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분명히 그러니까 심리적인 문제뿐만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호르몬. 와우. 뭔가 신호고 잘못 가는 걸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어. 진짜 우리는 우리 몸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하나가 그 여러분들 피를 보면 대부분 무섭거나 막 좀 떨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 피를 보면 무섭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좀 요리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손을 베이는데 제 손 이렇게 칼로 베이면 아 베었네, 아 밴드 찾아 이런데 만약에 나랑 같이 일하는 상대방이 칼질을 하다가 살짝 베었어요. 진짜 많이도 아니야. 진짜 살짝 베었는데 피가 나와. 나 울어. 아, 내 건 괜찮은데 저 상대방 게 문제구나. 아, 진짜 안 아파. 막 울어요. 난 내 피에 너무 마음이 없는데 막 울더라고. 남이 그 다친 거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극 F라서 그래요라는 말을 듣고 아 내가 F인가 이랬거든. 아 나는 또 이런 게 있었다. 막 맞아요. 별것도 아닌데 그냥 남이 다친 건데 난 울더라고. 맞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기는 하겠다. 그게 사람마다 눈물 버튼이라는 게 사실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누군가는 막 뭐 가족이 헤어지는 걸 보고 우는데 누군가는 저게 왜 그냥 어차피 갔다가 올 거잖아.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담당한 계신 사람도 것처럼. 있고 그러니까 그 울음 버튼이 확실히 다르다는 거지. 그런 거일 수도 그게. 있기는 해요. 눈물 버튼이 다른 사람과 좀 다를 수 있다. 예, 그런 거일 수도 있기는 하니까 좀 뭐 답답할 것 같기는 해요, 확실히. 이게 진짜 맞아. 아까 좀 말했지만 이거를 무기로 삼는 거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치. 얘는 뭐 그냥 싫은 말 듣기 싫어서 우는 것 같아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억울해. 난 그렇지 않은데. 근데 그럴 때는 그것도 괜찮아요. 슬픈데.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란 걸 어필하시는 것도 좋아요. 아, 제가 이게 울려고 우는 게 아니라, 아, 저도 이것 때문에 힘든데,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나요. 아, 정말 죄송해요. 라는 말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수전증이 있거든요. 수전증이 있어서 술자리만 가면, 막, 왜 떠냐? 너 술 되게 많이 먹어서 그렇지? 아니면 뭐, 너, 떨어서 그러냐? 막 그러거든요. 전 그냥 수전증 때문에 그래. 저 원래 수전증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있던 거라서 못 고친대요? 하고 그냥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군가에게는 스트레스일 수 있지만 저는 그냥 당당하게 그냥 얘기해요. 저는 있습니다. 내가 간이 안 좋아서 떠는 건지 술을 많이 먹어서 떠는 건지 뭐 떨리는 자리에서 떠는 건지 니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난 상관없어. 내가 아는 나의 팩트는 병 때문에 저의 어떤 약간의 말하자면 유전적인 병 때문에 손을 떠는 거. 왜냐면 저희 형이랑 제 동생도 다 수전증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떠는 거다. 내가 당당하잖아. 니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니들이 알아서 생각해. 근데 나는 간도 좋고 니들 때문에 떤 적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그것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많이 알리고 다니시는 것도 좋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왜냐면 그걸 알려야지. 야, 쟤 아까 전에 그러다가 울던데 그 옆에서 아는 사람 걔 원래 그래 막 그럴 때도 울고 그러더라. 그거 안 고쳐. 자기도 참고 싶은데 안 된대라고 누군가라도 대신해서라도 말할 수 있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녀요. 나 이렇다. 나 이래.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다녀요. 그러면은 조금은 좀 억울한 일은 없어질 거야. 좀 억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통제 안 되는 거잖아, 그거. 근데 난 반대로 억울한 일이 오히려 생길 것 같다는 느낌?
오히려 모 사장님 반대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사람이 참 못됐다. 맞아요. 이게 남한테 나를 알고 내가 이런 상황이니 너네는 이해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사람이란 게 누군가의 말에 누군가에 거쳐서 얘기를 하면 변해요. 말이라는 게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변해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라고 해도 누군가가 누군가한테 얘기를 할 때 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알리지는 않고 오히려 자신을 좀 단단하게 좀 고쳤으면 좋겠어. 이거는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사연들은 그냥 고치지 말고 그대로 봐라라고 하는데 저는 확실히 이거는 고쳤으면 해요. 이건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거고요. 받아서도 그렇게 좋은 결과는 내가 못 느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전증이란 건 눈앞에 보이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손 떠는 거는 병이다라고는 하지만 정확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정말 호르몬 작용에 대한 병인 건지 이게 누군가가 다 알고 있는 지식으로 되어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하소연을 하고 이거는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눈물이 나요. 이해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도 뒤에서는 어차피 다 말을 해요. 쟤 원래 그런 애래. 라고 해도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쟤 원래 그래. 네가 이해 좀 해. 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 말에서 야, 쟤 원래 저래. 신경 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진짜 상당히 틀리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좀 안타깝지만 자기 스스로를 좀 단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모 사장님 말한 것처럼 한번 병원에 가보셔서 좀 상담하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보세요? 네? 네. 왜 아무도 말을 안 해? 와, 영창 중이었어요. 와. 나 순간 내 방송 끊긴 줄 알았네. 거기에 대해서 생각 중이었어요. 너무 깊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유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업무에 관해서 그래서 내 사람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좋아하는 내 친구들, 내 가까운 애들한테는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곡해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안 좋게 보지 않을 사람들한테 막 아무한테나 막 다 말하라는 건 아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나에 대한 이미지가 뭐 달라질 수도 있다. 뭐 물론 유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 일이란 거 몰라요.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수도 있고 저런 상황일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 주변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잘 하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자기가 단단해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그것도 그건 맞죠. 저도 맞아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사실 본인이 그러고 싶지 않아서 안 그러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간에 본인이 단단해지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래도 눈물이 많지만요. 그냥 시원하게 울어요, 그냥. 그것도 나쁘지 않아. 진짜 나쁘지 않아. 그냥 시원하게 울어버려. 억울하지 않게 그냥 시원하게 울어버려. 그것도 나쁘지 않아. 어차피 이래저래 억울한 거 그냥 시원하게 그냥 울어요. 애매하게 울지 말고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맞아. 흘려봐. 세상에. 이게 뭐지? 그냥 막 눈물 또르륵이 아니라 그냥 우와 하고 울어 그냥. 어차피 억울한 거. 맞아. 억울할 거면 확실하게 억울한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럼 농담이에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너무 재밌었네요. 아, 진짜 오늘도 저희가 아까 전에 처음에서 얘기했지만 좀 나오기 어려운 얘기들이지 않을까라고 좀 고민을 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진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 덕분에 정말 재밌게 얘기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네, 윤도현의 착한 사람 컴플렉스 듣고 오겠습니다. 자라나는 가시나무 가슴으로 안고 알 수 없는 질문들에 지쳐가는 너 괜찮아 그냥 내버려둬
지나가 언제나 좋은 사람 또한 거절조차 쉽지 않아 언제나 웃지 언제나 숨지 별뜻 없는 나의 상처를 되감고 의미 없는 그 표정에 의미를 찾는 그런 내게 꼭 말해주고 싶어 넌 정말 아름다운 걸 착한 사람 컴플렉스 누굴 위한 걸까 내 마음을 보여줘도 변할 건 없어 누가 말했지 이 세상은 내게 그다지 관심 없다고 하지 못한 수많은 말 숱한 날들 속에 내가 없는 이런 느낌 행복하지 않아 이제는 그만 널 찾아가 오래된 마음의 병 모든 이에게 항상 사랑받는 완벽한 사람 세상엔 없지 별뜻 없는 한마디에 상처를 되감고 의미 없는 그 표정에 의미를 찾는 그런 내게 꼭 말해주고 싶어 넌 정말 아름다운 걸 착한 사람 컴플렉스 누굴 위한 걸까 내 마음을 보여줘도 변할 건 없어 누가 말했지 이 세상은 내게 그다지 관심 없다고 별뜻 없는 한마디에 상처를 되감고 의미 없는 그 표정에 의미를 찾는 그런 내게 꼭 말해주고 싶어 넌 정말 아름다운 걸 착한 사람 컴플렉스 누굴 위한 걸까 내 마음을 보여줘도 변할 건 없어 누가 말했지 이 세상은 내게 그다지 관심 없다고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들과 함께 윤도현의 착한 사랑 컴플렉스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신청곡 있으실 경우 치지직 생방송 채팅이나 유튜브 댓글에 적어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모든 곡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채팅창에 고정된 링크랑 유튜브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사연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사연도 상관없고 익명으로 보내줄 수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보내주세요. 저희 라디오 치즈익 생방송은 토요일 밤 11시에 진행되고 있고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과 관심 그리고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 사연 공장은 더 자주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이어 추가 공고 다시 드립니다. 저희 사연 공장에서 인재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사연 공장의 사연을 관리해 주실 작가님, 저희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부담 갖지 말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mohis1204 mohis1204 @ 네이버.com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 양식은 따로 없고요. 희망하실 경우 메일 보내주시면 간단한 미팅 후에 안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네, 이제 슬슬 저희 라디오 끝나갈 때 됐는데요. 우선 유리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이런 컨텐츠 이게 해봐서 너무 새롭고 너무 신기했고 재밌었어요. 음, 사원님은 어떠셨어요? 오늘은 사연들이 다 뭔가 저랑 공감 가는 것들도 많았고 이제 눈물이라던가 업무라던가 이렇게 좀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이 얼굴과 뭐죠? 팀장님하고 술 한잔. 네. 그리고 잘 그것까지 배워갑니다.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후기까지. 오케이. 후기까지 남길게요. 꼭. 진짜 사실 오늘 너무나도 진짜 유리코 장기님을 모시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뭐 기본 사연도 그렇고 그 다음부터 되게 사실 남정네 둘이서 할 수 없는 어떤 공감 해줄 수 있는 얘기, 또 언니로서 누나로서 해줄 수 있는 얘기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하단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럼 유리코 네. 장기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다시 한 번 더 나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불러주신 덕분에 정말 재밌는 시간 보낸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진짜 볼 수 있어요? 네, 그럼요. 와, 그럼 자주 나와야겠다. 와, 사모님이 이렇게까지 좋아하시다니. 제가 다 뿌듯하네요. 유리꽃 향기님 자주 모시도록 할게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그럼 유리꽃 향기님 다음에 뵙도록 하죠. 자, 모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치즈직에서 유리꽃 향기 검색하셔서 팔로우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저 사모님, 오늘 유리꽃 향기님이랑 이제 가셨으니까 하는 말인데 유리꽃 향기님이랑 함께한 라디오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정말 너무 재밌고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진짜 소개하고 싶었던 사연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후련한 그런 마음입니다. 맞아요. 진짜 모이스님이나 저나 빠른 시일 내에 진짜 소개하고 싶었던 사연이었는데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분 너무 좋네요. 진짜 저희뿐만 아니라 사연 보내주신 신청자분에게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니 어느덧 저희 라디오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진짜 너무나도 아쉽지만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과의 소통이 고픈 히스다 히스 모이스였고요. 옆집살은 상어였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과의 8번째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밤 되세요. 스위치 오프.